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시장은 분명히 우상향이지만 시장 내면을 바라보게 되면 혼조 국면하에서 제한적인 흐름입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이브와 카카오를 거대 양측으로 매기가 집중되는 분위기인데요. 이번 시간은 하이브 대 카카오를 주제로 전략과 전망 그리고 목표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4월 15일이었죠. 카카오 액면 분할 이후에 거래가 한 3일 정도 정지가 됐다가 이제 최초로 거래가 되는 날 거래 상토가 나왔습니다. 1,700만 거래 상토가 나오면서 지금 카카오는 좀 꺾이기 시작했고, 또 이제 그 당시에 그 하이브는 절대 바닥을 확인하고 약간의 이제 우상향 흐름을 보였거든요. 일단은 이제 4월 15일 이후서부터는 이제 약 한 달 가까이 역상관계에 있다가 5월서부터는 이제 가치 시장을 뭐 지배하는 뭐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보시는 화면은 꿈의 길게 투자하라. 최남철 지금은 이제 대표시죠. 제가 예전에 마이에스 자산운용사에 근무했을 때, 그때 당시 1위운용 팀장으로 제가 근무를 했을 때, 그 당시 그 주식운용 본부장이셨습니다. 그 니퍼사라고 있습니다. 펀드 평가기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니퍼사 선정에서 아시아권에서 뭐 3년 연속인가 하여튼 뭐 3위 내로 연속으로 달성한 그런 기억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또 실력이 있으신 분인데, 제가 이제 현대투자연구소를 2012년도 7월 달에 제가 창업을 했거든요. 창업을 했는데 2013년도에 저희 회사를 한번 놀러 오셨어요. 이 책을 들고 놀러 오셔갖고 사인도 해주시고 꿈의 길게 투자라. 여기에 가장 맞는 종목이 당신이 이제 그 셀티론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도 이제 셀티론을 상당히 많이 추천하고 있었죠. 2013년도에. 제가 이제 매일경제신문하고 이제 한국경제신문에 광고를 내고 이제 강의를 했는데 셀티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그 신문 광고를 보시고 이제 회사로 누르셨습니다. 그래서 꿈의 길기에 맞는 종목이 셀티론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뭐 1000% 이상 주가가 올랐죠. 저희 회사도 당시 셀티론을 주력지어서 상당히 또 이제 많은 성과를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최남철 대표라고 지금은 이제 그 자문회사의 그 대표로 계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좀 뵌 지가 좀 오래가 됐네요. 절실한 또 크리스찬이시죠. 저를 또 이제 뭐라 그래? 전도라고 그러나요? 하시려고 애를 쓰셨는데 저는 이제 종교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하이브 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상장된 지가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월봉은 이제 보기가 좀 그렇고 주봉으로 보도록 하겠는데 여하튼간에 이제 기존에 계속 강조한 것처럼 4월달 고점 이후에 주봉상 보면은 이제 10주간 이제 박스권 그런 조정 과정이었어요. 박스권 조정 과정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박스권을 돌파를 했죠. 제가 그래서 전 방송에서 박스권 돌파를 이제 니콜라스 다비스의 박스 이론에 이제 비교를 해서 정숙한 처녀가 드디어 현란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뭐 그 내용을 얘기했는데 그 내용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 니콜라스 다비스의 박스 이론 그 책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또 좀 불편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때 당시 이제 1950년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니까 우리가 좀 너그럽게 또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저희 회원도 그렇고 비회원 중에서도 제 전화번호 이제 노출해 놓으니까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제가 일상이 뭐 힘들 정도로 어떤 분들은 뭐 약주를 드시고 막 12시 넘어서도 연락이 오신 분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상가를 좀 바라겠고요. 하이브를 얼마에 팔았으면 좋겠느냐 이 내용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때마다 이제 전해드린 얘기가 우리가 꽁이라든가 토끼 사냥이 아니라 범을 사냥하는 그런 심정, 그런 자세, 태도,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1년 전으로 돌아가서 작년 이맘때 카카오가 저희 회사 이제 절대 주도주였죠. 가장 비중이 높은 주도주였습니다. 회원 가입하시게 되면 뭐 무조건적으로 이제 카카오를 이제 가장 많이 사들였는데 그때 카카오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되돌아보게 되면은요. 당시 잔수라든가 묘수 이런 기술을 쓰신 분들은 수익이 별로 안 났어요. 오히려 초보 투자가들 있죠. 초보 투자가들이 주식을 처음 하다 보니까 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를 뭐 거의 뭐 맹신하다시피 하니까 결국 이제 초기에 좀 사신 분들은 뭐 수익률이 거의 뭐 400%대까지 났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뭐 선물도 제가 또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선물을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하여튼 꿩이라든가 토끼 사냥이 아니라 범 사냥의 심정, 그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가 좀 더 길어지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매수가 중요하냐, 매도가 중요하냐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중들의 거의 절대 다수는 다 자기는 매수는 잘하는데 매도를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절대 아니에요. 잘못된 거죠. 매수가 매도보다 매수가 500배, 1000배 정도 중요합니다. 처음에 매수할 때 어떤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조금 올랐다가 이제 홀랑 파는 게 아니라
자기가 처음에 목표한 바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죠. 자, 드디어 이제 꿈의 기울기라는 것은 이제 그 상승의 각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저점의 기울기가 드디어 체증하기 시작했다. 뭐 정숙한 처녀가 현란한 춤을 추는 순간이다. 뭐 이런 거하고 이제 같이 빗대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이제 꿈의 기울기고, 꿈의 기울기가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니까 계속해서 일치가 됐죠. 예, 가수요라든가 이제 관성이 개입이 안 됐는데, 드디어 이제 그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저점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체증이 되고 있어요. 주가가 지금 4일, 5일, 6일째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사실 쉽지 않죠. 또 거래량이 또 많이 터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자, 목표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뭐 방송을 계속해서 들으신 분도 아시겠지만 현실적 목표가는 이제 50만 원입니다. 지금 증권사 보고서를 보면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이제 30만 원대에서 30만 원대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는데, 30만 원 목표라면 오늘 팔아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오늘 30만 원을 이제 돌파할지 어떨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여하튼간에 30만 원대가 목표가라면 오늘 팔아야 되겠죠. 그게 아니죠. 지금 최고가가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34만 7,490원입니다. 거기 넘어서 우리가 이제 볼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그 지난번에 유상증자 부분이 또 신주가 또 발행이 됩니다. 6%니까 뭐 한 200만 주대가 되겠는데, 그런 우리가 잔파에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화면 보시면은 위에가 제가 어디 증권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위에가 이제 카카오가 되겠고, 아래가 이제 하이브가 되겠는데, 예, 위에 카카오는 최근 보고서가 되겠고요. 아래 하이브죠. 하이브는 최근 이제 그 보고서 중에서 가장 뭐라고 할까요? 가장 좀 우호적으로 쓴 그 보고서입니다. 우호적으로 전망한 그런 보고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결국 주가의 큰 산은 실적입니다. EPS가 되겠죠. 특히 영업이익 증가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급증할 때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드리죠. 혁신에 의한 주도주는 3년 오르고 혁명적 주가는 10년까지 오른다. 혁신, 이노베이션, 혁명은 이제 레볼루션이죠. 지금 이제 우리가 혁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혁신에 의한 주도주로 본다면, 지금 잠시 후에 우리가 카카오 연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는데, 2020년서부터 상승했죠. 2020년, 2021년, 2022년, 내년까지 강세 가능성이 높겠고요. 자, 영업이익과 함께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 보시면 2019년도에 2천억이었습니다. 2천억. 그리고 2020년 4,500억이죠. 주가가 계속 오르기 시작하죠. 그리고 4,500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8천억이에요. 8천억. 8천억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 증가율이 100% 이상씩이죠. 대단한 거죠. 그런데 2021년에서 2022년은 어떻습니까? 영업이익 증가율이 좀 떨어집니다. 8천억에서 1조를 돌파하는데, 물론 이것만 본다 하면은,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내년까지 오르는데, 내년 중에는 카카오가 상당히 의미 있는 상당 부분의 어떤 그 커다란 상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2022년도는 영업이익 증가율이 상당히 그 감소가 둔화가 됩니다. 그거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나고 나서 보면은 2019년도에서 2020년 오른 것은 당연했던 거죠. 그리고 2020년에서 올해 8천억이 넘습니다. 최소한 8천억이 넘는데, 역시 그 영업이익 증가율이 한 100% 넘게 100% 정도 되니까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겠고요. 그런데 가파르게 오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상승 기간이 좀 짧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요번에 오르다가 이제 거래 상투, 대략적으로 이제 앞전 거래 상투가 1,700만 주니까 1,700만 주 정도 부근이 온다면은 일단 매도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자, 1일 거래량 기준으로 1,500만 주가 넘어가는 순간이라면 우리가 좀 매도 관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아래에 제가 하이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990억에서 작년에 1,400억이니까 영업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높죠. 자, 올해 예상 영업이 이제 2,00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가파르게 오는 단계는 아니에요. 지금 카카오 대비해서 영업이익 증가율이 많지가 않죠. 그런데 2022년,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도 영업이익은, 예상 영업이익은 4,000억은 저는 무조건 넘는다고 봐요. 저도 5,000억에 공감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이 자료를 만든 이제 애널리스트 전망치처럼 5,000억이 넘는다면 올해서부터 내년 사이에 가장 많이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카카오는 영업이익 증가율이 지금 3년째 급증을 하다가 내년도에는 2020년도는 영업이익 증가율이 좀 둔화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까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뭐 시장 자체가 크게 부러지지만 않는다면, 우상향 흐름을 이어간다면, 일단 내년도 정도에서 일단 그 상당 부분의 커다란 상투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고,
하이브는 내년까지도 걱정이 없어요. 후년까지도 봐야 되겠죠. 자, 하여튼 그 5,500억 그리고 이제 2023년도에 이제 1조 한 2천억 정도 전망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전망치대로 간다면은 50만 원이 아니죠. 그렇죠? 카카오가 작년 이제 저점에서 액면 분할 전으로 따지면 대략적으로 한 15만 원에서 지금 이제 오늘로 따지면 거의 한 75만 원이 간 거죠. 500% 이상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브가 기준점을 제가 20만 원이라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20만 원에서 5배가 되면 100만 원이 가는 거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카카오 연봉 차트가 되어 있고요. 2022년까지 저는 2022년쯤에 상당 그게 대상투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상투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역시 꿈의 기울기에 투자하라. 우리 최난철 대표님 말씀대로 꿈의 기울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카카오를 작년에 강조를 많이 했을 때 네이버의 2005년서부터 3년간의 파동하고 똑같다. 2005년도, 6년도, 7년도, 3년 동안 주가가 1000%가 올라가면 1000%. 그리고 제가 이제 당시 작년에 카카오의 그 목표 가격이 제시할 때 100만 원은 간다. 최소 100만 원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100만 원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좀 추론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연봉입니다, 연봉.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위에가 하이브고 아래가 카카오가 되겠습니다. 지금 4월 15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4월 15일 날 카카오 같은 경우 그 전에 이제 액면 분할 공시를 했죠. 그리고 이제 4월 15일 날 거래가 한 3일 정도 정지가 됐다가 4월 15일 날 이제 최초로 거래가 되면서 이제 거래 상투가 나왔어요. 1,700만 주. 1,700만 주가 나와서 저희가 당시에는 이제 카카오가 뭐 회원분들 아시겠지만 비중이 가장 높았죠. 50%에서 30%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줄인 부분을 하이브로 사라고 했어요. 근데 하이브가 그때까지 전혀 무리가 없어요. 왜냐면 카카오가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11만 원 미만에서 사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좀 아쉬운 점은 좀 있습니다. 회원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카카오가 11만 원 미만을 3일을 찍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상향 흐름 보이는데 초기에는 괜찮은데 이게 이제 한 12만 원대를 이제 넘어가니까 당시 이제 그 카카오를 계속해서 팔지 말고 계속해서 또 갖고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그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올해서부터 내년 이맘때까지 카카오와 하이브의 수익률을 비교하면 하이브가 저는 훨씬 낫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의 수급을 보게 되면 하이브가 수급이 훨씬 낮죠. 카카오는 일관성이 좀 없어요. 어제 같은 것도 외국인들이 더 많이 팔았거든요. 그런데 하이브는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수면서 하고 있죠. 개인은 계속해서 팔고 올해 장세 핵심이 그렇습니다. 개인들이 많이 파는 주식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카카오는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관성이 완전히 개입이 됐죠. 관성이 자리 잡고 이제 또 이제 가수요가 개입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수급적으로 봐서는 수급적으로 보나 혹은 이제 좀 1년 정도 텀을 놓고 봐서는 카카오보다는 하이브가 좀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굳이 뭐 비율을 따지면은 하이브 대 카카오 비중이 뭐 6대 4 혹은 뭐 7대 3 정도 비중 요 정도 유지가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카카오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리고 또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그 회원분들은 아실 거예요. 해당되시는 회원분들은 아시는데 카카오하고 꼭 네이버를 같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 회원 가입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네이버로 다 팔아요. 카카오로 가라고 그러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그 네이버는 지금 사람 나이로 따지면 이제 그 60대입니다. 자리를 잡았어요.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이제 성장성이 어느 정도, 성장성이라고 할까요? 뭐 확장성이 제한적이에요, 상당히. 근데 카카오는 아직까지 무궁해요. 카카오를 설명드릴 때 뭐 여러 가지 논리가 있겠지만 구경제와 신경제 간의 충돌이요, 충돌. 결과적으로 이제 구경제가 이제 손을 들기 마련이죠. 물론 뭐 방송을 들으신 분 중에서도 이제 구경제에 해당되는 분인데 그분들은 또 나름대로 저항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사회가 또 발전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하튼간에 구경제와 신경제 간의 충돌 속에서 결국은 카카오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이제 보시는 화면은 이제 아주 멋쟁이시죠. 케인즈입니다. 케인즈. 존 메이나드 케인즈인데 이분이 제가 이제 경제학자들 한 100명 정도 예전에 그런 책이 있어요. 제가 과연 경제학자들 중에서 주식에서 성공한 사람이 어느 정도 되나 그런 책이 있었거든요. 경제학자 한 100명 정도를 이제 사례를 해봤는데 그 100명 중에서 다 실패를 했어요. 결국 그 100명 중에서 성공한 사람이 케인즈죠. 케인즈하고 리카르도라고 있습니다. 비교 생산 비서를 만든 리카르도라고 있는데
제가 그래도 명색이 또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하여튼 두 분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다 실패했던 얘기입니다. 케인즈죠. 존 메나드 케인즈 같은 경우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주식 투자는 미인 선발대회 같다. 지금 시장이 요구하는 막연한 시장이야. 대중들 뭐 이런 어떤 것을 포함하는 거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미인 선발대회를 선발하는 주는 누굽니까? 그 심사위원이죠. 저는 그 심사위원이 개인 혹은 기관 외국인인데 그 중에서 잘하는 개인들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실력 있는 기관 중에서도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중에서도 아주 엑설런트한 그런 어떤 집단들이 심사위원으로 봤을 때 과연 지금 시장에서 어떤 것들을 가장 추구할 것인가, 어떤 민을 뽑을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좀 더 우리가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현대투자연구소 이제 회원 모집 관련해서 영업을 얘기하면 좀 불편한 분이 계시는데 이제 끊고 나가셔도 되고요. 하여튼 구독과 좋아요는 부탁드립니다. 자, 가입 금액이 이제 3개월에 150, 6개월에 250, 1년에 400만 원인데 영업은 저희한테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뭐 숭고할 정도로 소중한 겁니다. 이거로 인해서 우리 처자식들 다, 우리 직원들 다 함께해서 뭐 생존의 어떤 출발이라고 봐야겠죠. 주식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또 별개고요. 근로소득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하나 팁을 말씀드리면 이제 1년으로 하시기가 부담되면 6개월이라든가 이제 3개월로 하시고, 만약에 3개월로 하시게 되면 가입 직후에 이제 1개월 내에 수익도 좀 많이 나시고, 최근에 연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익도 많이 나시고 또 실력이 있는 것 같다면은 이래서 추가로 100만 원을 결제하시면 이제 소급적에서 6개월로 해드리고요. 또 250만 원이 되겠죠. 250만 원을 또 결제하시면 저희가 1년으로 소금을 많이 해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하이브가 또 많이 오르다 보니까 1년으로 이렇게 연장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대신해서 또 감사 말씀드립니다. 정보 제공 내용은 저희가 하루 기본이 3번 문자가 나갑니다. 뭐 단타 매매 안 하다 보니까 3번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또 긴급사항이면 또 문자가 또 수시로 자주 나가거든요. 문자만 보더라도 충분히 매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우리가 충실하게 문자를 보내드리고요. 저희 법인 계좌번호고 전화번호가 제 전화번호입니다. 그리고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데 비회원인 분들이 이렇게 전화하는 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회원 가입하시면 가입자 명으로 문자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인사 말씀부터 시작해서 성공 투자가 어떻게 될지, 현 시점에서 최고의 포트폴리오를 제가 초보 투자가들 한 5종목, 그 다음에 이제 좀 경력이 있고 잘하시는 분은 제가 한 3종목 정도로 압축해서 드리거든요.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 바라고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